네, 이 석 달 만에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탐욕 구간으로 돌아선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은 김용영 엠블록 에디터와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디터님 먼저 비트코인 이번 주 흐름 좀 짚어주시죠. 다 네. 기분 좋게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1억 4,190만 원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달러로는 약 9만 6천 달러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로만 보면은 7.5%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에 이어서 이란에서 지금 대규모 시위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이게 전 세계 이제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은 안 좋은 일이지만 비트코인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이제 촉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딴 지정학적 우려가 비트코인의 대안자산 성격을 이제 부각시켜서 조망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지금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새해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을 높인 만큼 이제 1억 3천만 원을 밑돌 가능성은 사실상 많이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단기 상승폭이 큰 만큼 소폭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당분간 우상향 기조를 이제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억 4천만 원 돌파한 가운데 그 이상까지도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더리움의 움직임도 좀 심상치 않은 상태라서요. 이더리움도 얼만큼 올랐어요? 네, 이더리움이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494만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주간 상승률만 보면은 8.8%, 비트코인보다는 약 1%포인트 정도 더 오른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일주일간 그래서 8.8% 기록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현재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을 보자면 비트코인이 지금 지정학적 우려 부상에 따른 대안자산 성격 때문에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더리움 상승세도 그에 못지않죠. 비트코인과 거의 동등하거나 그보다 약간 더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는 현재 디지털 자산 시장의 호재가 말씀드린 지정학적 우려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이제 시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올해 연초 들어서 많은 곳에서 디지털 금융이 이제 올해 본격화될 것이라는 예상을 잇따라 내놓았죠. 이에 대한 기대가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 더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이처럼 디지털 금융 산업이 이제 발전한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장기 전망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 시총 1, 2위가 끌어주니까 그 밑단의 종목들도 분위기가 좋았을까 싶기도 한데 알트코인들의 흐름은 어땠어요? 네, 알트코인의 주간 가격 동향을 한번 이제 말씀처럼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번 주 보면은 이제 다 상승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잘 보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큼 오른 코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시장 분위기를 봤었을 때 당분간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두 개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시총 1, 2위 좀 굵직한 종목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네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거는 비트코인 그러면 올해 내에는 정말 또 사상 최고치 보나? 이게 투자자분들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디까지 오를지도 좀 궁금하고 이 오르는 배경은 뭔지도 좀 짚어주세요.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급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이럴 경우에 얼마만큼 오를지, 그리고 이제 수익을 이제 확보하려면은 이제 어느 정도에서 이제 수익 확보 타이밍을 잡을지,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트코인 상승에 대한 이유를 잘 짚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된 요인이 결합된 결과로 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지정학적 우려였고요. 하지만 이 지정학적 우려만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이제 단기 호재에 그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이 요인 하나로만 모든 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이 업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요인을 우리는 더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더 살펴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요인을 꼽자라고 하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유동성 관련 이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는 낮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져서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은 올라간 것이 유동성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낳은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런 부분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어필을 많이 하죠.
그리고 세 번째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현재 지금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화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척이 되고 있는 것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법안의 심사가 이달 말로 연기됐다고 하는 약간은 부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만요.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일단 이 논의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작년 하반기에 나왔지만 계속 지지분이하다가 올해 들어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거든요. 이 연기도 논의가 본격화되는 와중에 나온 거다 보니까 이런 요인들이 모두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하면서 단기간에 급등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1억 3천만 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10만 달러, 작년에 이제 비트코인의 거의 평균가라고 할 수가 있죠. 10만 달러. 그리고 하나로는 1억 5천만 달러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때가 이제 되면 이제 차익 확보 타이밍을 한 번쯤 가져가셔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1억 깨는 거 아니냐는 좀 시청자분의 댓글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그래도 곧 10만 달러 좀 1억 5천만 원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을 좀 또 기분 좋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근데 또 우리 작년을 좀 돌이켜 보자면 연말에 좀 자주 지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시장에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뉴스들이 거래소 쪽에서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는 뭐 끝났다라고 봐도 될까요? 정리된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을 잘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말씀이 이제 되게 정확한 지적인데 저는 이제 앞서서 세 가지 요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지정학적 우려와 그다음에 유동성 관련 이슈, 그다음에 세 번째는 클래리티 액트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저는 저만의 요인인 하나를 더 추가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과 연장되는 선인데요. 시장 신뢰 회복에 따른 기관의 복귀입니다. 예. 작년 10월에 이제 에티에리움 시장에서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었고 11월에 이제 해킹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을 잠시 떠났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작년 3분기에 한때 이제 주간 6조 원을 넘어섰던 ETF 유출입 규모가 4분기 들어서는 정말 큰 폭으로 줄어서 이 조 단위일이 이틀로 떨어진 적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이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ETF를 이용해서 매매를 한다는 걸 감안히 있었을 때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 시장에서 멀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이 기관의 이제 ETF를 통한 이 유출입이 이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13, 14일 앞서 이틀이죠. 이틀간 비트코인 현물 ETF 수익 유입이 모두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일간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주간 6조 원을 이제 달성할 확률이 그만큼 더 높다는 거니까요. 이 정도 유출입 규모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많이 회복되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말씀드렸었을 때 연말만 해도 이 시장의 회복이 올해 1분기까지는 가야 회복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자본시장이 무서운 게 시장의 회복이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코인 시장에 돌아왔다는 것은 시장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보강됐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역시나 급등에 따른 반락은 있겠습니다만 이제 작년 4분기에 있었던 것처럼 큰 폭의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기초 체력이 보강된 상태에서의 되돌림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좀 코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야간투자본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